자,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손가락, 엄지와 검지 이렇게 두 번 맞닿는 동작으로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제가 어제 소식을 전해드린 것처럼 바로 어제 3월 21일 우리나라의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도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요. 직접 사용해본 후기도 전해드렸는데요. 유저 여러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잘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애플페이가 되는 매장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메가커피에 가서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해서 커피를 이렇게 구매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간편 결제 수단을 애플워치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애플페이만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100만 토큰이 발행될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100만 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 서비스 출시가 되자마자 인기를 얻고 있고요. 출시되기 전에 뭐 찻잔 속 태풍이 될 거다 이런 일부 예상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 광풍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런 애플페이 서비스의 국내 출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페이 서비스에, 왜냐하면 NFC 페이가 이제 점점 확대될 거기 때문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는 아이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애플워치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일부 애플페이 서비스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와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와 맥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어제 애플페이 런칭 행사에 가서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얻었던 정보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iOS 16.4, 아이패드 OS 16.4 버전을 통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애플페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린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물론이고 일반 가맹점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FC 결제가 가능한 이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NFC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런 표시가 있는 결제기가 있다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페이가 되는 매장들은 또 이렇게 애플페이가 된다고 이렇게 마크를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매장에 가서는 애플페이, 즉 프랜차이즈가 아닌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애플워치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워치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 등록을, 아이폰에서 했던 카드 등록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카드 정보를 남기지 않습니다. 송수신간에 남기지 않고요. 별도의 애플페이를 위한 번호를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용 번호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카드 번호는 동일하지만 이 애플페이용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용 번호가 따로 있고 애플워치용 번호를 또 따로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의 애플워치 앱에서 카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등록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도 각각 아이폰용으로 받고 또 애플워치로 등록한 다음에 애플워치용으로 받으셔야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제는 사용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100만 토큰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문자가 좀 딜레이 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점점 이런 부분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지금 결제는 되지 않아요. 비접촉식 결제이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붙이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살짝 가져다 대면,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어제 보니까 한 7cm 정도 떨어졌을 때도 결제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져가면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버튼을 두 번 누르고 이 애플워치의 리더기 가까이 들고 있으십시오 라고 되는데, 그때는 이 애플워치의 화면을 이 결제기 쪽으로 대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은 우리가 페이스 아이디 인증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보면서 결제를 해야 되겠지만, 애플워치는 이미 인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용을 할 때 암호 인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결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애플페이를 뭐 짐을 들고 있거나 해서 좀 더 빠르게 실행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손쉬운 사용에서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사용하면, 이거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손가락, 엄지와 검지 이렇게 두 번 맞닿는 동작으로 이렇게 애플페이를 실행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중 클릭을 해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중 클릭을 하지 않고 이 동작을 다시 하는 것만으로도 결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정 방법은 아이폰에서도 가능하고요. 애플워치에서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정 앱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손쉬운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서 이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어시스티브 터치라는 걸 만날 수가 있고요. 이게 꺼져 있으실 거예요. 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 켜서 사용하시면 다양한 기능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 제스처를 여러분들이 또 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제스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손 제스처는 4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엄지와 검지를 한 번 이렇게 맞대는 거, 엄지와 검지를 2번 맞대는 거, 주먹 쥐는 거, 그리고 주먹을 2번 쥐는 걸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엄지와 검지 2번 맞대기에 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설정해 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작에, 다른 제스처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아래쪽에 보면 활성화 제스처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활성화 제스처는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걸 활성화하는 제스처를 할 거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주먹 2번 쥐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먹을 2번 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제스처를 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없음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두시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손가락 2번 이렇게 맞대는 것으로 바로 애플페이를 띄워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 또 다시 이렇게 2번 눌러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제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여기 어시스티브 터치로 확인이라는 걸 켜실 수 있습니다. 이걸 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같은 동작, 예를 들어 주먹 2번 쥐기에 애플페이를 해놨다면 주먹을 2번 쥐는 동작을 2번 하시면 애플페이를 결제하는 카드를 띄우고 다시 2번 해서 결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베타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지 이 어시스티브 터치로 확인 기능이 잘 저는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처럼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페이 서비스,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아이패드와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아이패드와 맥에서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드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설정에 가셔서 지갑 및 애플페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카드 추가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사파리 완성을 통해서 저장된 카드를 추가하는 기능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갑에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 카드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등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서 설정한 카드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카드가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2가지 방법으로 인증을 위한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하나는 ARS, 자, 문의 전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현대카드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카드 앱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가 심이 없기 때문에 문자를 주고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ARS로 인증을 했고요. ARS 인증을 끝나게 되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서 인증을 하실 수가 있고, 결제 시 사용할 서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폰과 똑같죠.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면 네, 현대카드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바로 문자가 오네요. 문자가 이제 상당히 빨리 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는 온라인 결제를 하실 때 애플페이, 아이패드에서 배달의 민족 등의 앱을 사용할 때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맥의 경우에도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갑 및 애플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네, 카드 추가를 누르시면 카드를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자, 카드 등록을 눌렀으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등록했던 카드들이 뜨고요. 거기서 이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자, 보안 카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보안 카드를 넣고 이용 약관을 승인하게 되면 자, 보시면 이렇게 문의 전화라고 해서 현대카드에 통화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ARS가 여기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이 보이는 ARS에서 지금 맥북에서 이게 지금 아직 비활성화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활성화하게 되면 성명과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페이 서비스 설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맥에서도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M1 맥
M2 Mac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앱들도 사용할 수 있죠.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현대카드 앱도 빨리 이렇게 애플 실리콘에 대응을 해서 이 맥에서도 앞에서 아이패드에서 한 것처럼 좀 쉽게 보이는 ARS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호환되는 카드라는 메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앱이 아니고 사파리 등에서 결제를 할 때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저 옵션을 켜두시면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드디어 국내 출시가 된 애플페이 서비스를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패드, 맥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애플페이 서비스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상당 부분의 결제를 애플페이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플페이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또는 온라인에서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팁들을 참고를 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애플의 iOS 16.4 RC 버전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버전으로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던 버전인데요. 애플페이 서비스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iOS 16.4 버전에 다양한 또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iOS 16.4, 아이패드 OS 16.4 버전을 통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